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메디컬 이미징을 풀기 위해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올해 알클리어의 양송이 일저자로 발표한 논문이고요. 어, 그 이제 이 도메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걸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인버스 프로블럼 푸는 방법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어, 그 질문 있으시면 그냥 끊고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이라는 게 보통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y라는 메저먼트가 있습니다. 이 y라는 메저먼트의 디멘션은 m이고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x예요. x가 우리가 리컨스트럭트 하고 싶은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관계가 a라는 어떤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로 인해서 이제 리니어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이 a라는 거의 디멘션이 m by n이고 여기서 m의 개수가 n의 개수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일반적이라 이제 문제가 일포스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포스드이기 때문에 a를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인버스를 구해가지고 x를 구하는 방식이 일단 불가능할 때가 많고 가능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도 인버스 같은 걸 쓰더라도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좋은 솔루션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이미징의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리컨스트럭션 프로블럼이 다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제너럴하게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걸 리니어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나요? 그럼 뭐 네네, 맞아요. 넌리니어도 있나요? 리니어 인버스 프로블럼이 대부분이고요. 논리니어도 있는데 네. 어, 논리니어인 경우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이제 리니어 하면은 뭔가 이게 미분하기도 더 쉽고 이래가지고 좀 더 풀기가 간단한데 이제 논리니어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은 뭐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 뭐 이게 그냥 이 상태에서 진짜 간단하게 막 딱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제 x에 따라가지고 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니어 프로블럼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우리가 관심 있는 많은 문제들, 슈퍼 레졸루션이라든지 뭐 디노이징 뭐 그런 게 다 리니어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이미징의 여러 문제도 다 이렇게 리니어한 인버스 프로블럼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CT랑 MRI를 설명을 드리면 CT는 우선 메저먼트가 어떤 식으로 얻어지는지를 설명을 간략하게 하자면 이건 이제 복부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엑스레이를 이렇게 쏘면은 이제 이렇게 투 디멘셔널한 디텍터에 이제 얘를 뚫고 온 레이가 꽂히게 되겠죠. 시그널이 꽂히게 될 텐데 그거를 360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그거를 로우 하나마다 스태킹을 한 게 사이노그램이 돼요. 그걸 사이노그램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X에서 사이노그램 도메인으로 가는 트랜스폼도 어떤 리니어한 트랜스폼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거를 R이라고 하고 이제 라돈 트랜스폼이라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그게 360도를 다 돌리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뷰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스파르스 뷰 CT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경우에 A라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냐면 이제 트랜스폼을 일단 한 다음에 사이노그램 도메인에서 거기다가 인페인팅 할 때처럼 마스크를 곱한다. 그러면 이제 이 중간중간에 이제 비어있는 애들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그림을 왜 세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로 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부분,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우고 싶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노그램 도면에서의 인페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MRI는 이건 이제 CT에 비해서 인투이티브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데, 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메저먼트 하는 게 MRI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메저하고 싶을 때, 이미지를 바로 이제 메저하지는 못하고요.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 프리의 도메인에서 메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K-스페이스에서 이런 시그널이 얻어지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는 그걸 그냥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보는 이미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전체 값을 얻는 것은 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전체를 얻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일부분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스크가 꼽혀져 있는데 이제 이 마스크가 꼽혀져가지고 일부분만 차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비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Y 같은 형태로 이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문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스페이스 도메인에서의 인페인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노테이션들이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하면은 다른 거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인버스 프로블럼은 이 y의 메저먼트의 개수 m이 이 x의 디멘션 n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래 리니어한 인버스 프로블럼대로 포뮬레이션을 똑바로 하려면은 이제 n 디멘션이 m 디멘션으로 가는 오퍼레이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그냥 P 람다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서 이 람다는 그냥 다이애고널한 매트릭스인데요. 이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는 1, 모르는 인덱스는 0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곱하더라도 이제 수식상에서는 디멘션이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인덱스는 그냥 컷 오프 해버리는 게 이제 이 P라는 오퍼레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어떤 우리가 메저먼트 Y라는 게 있을 때 여기서 사실 우리의 메저먼트 그러니까 평소에 메디컬 이미징을 할 때 이렇게 CT 메저먼트 Y로부터 X를 복원하고자 할 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백 프로젝션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다시 X 도메인으로 보내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이제 그냥 나이브하게 하는 버전이 백 프로젝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필터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X를 복원하는 게 이제 필터 백 프로젝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리니어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각각 R 트랜스포즈랑 이제 R 인버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저 K-스페이스에서도 뭔가 리니어한 폼으로 나타내기 좀 편리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제 어떤 우리가 K-스페이스 메저먼트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이미지로 보고 싶을 때 아까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리에 트랜스폼은 orthogonal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은 F의 인버스로 나타낼 수도 있고 F의 트랜스포즈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고요. 이제 바로 여기서 어떻게 근데 풀었는지 네네네. 저 R은 매트릭스가 그, 옆으로 넓다 그랬죠? 옆으로 넓다. 그렇죠. 네네네. 인버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죠? 아, R 인버스. 이게 R 인버스가 인버스라고 하면은 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수도 인버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고 이제 메소드를 보자면 사실 메소드를 보면은 이거는 인페인팅이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확률이 높은데 이제 여기서는 그림을 CT 기준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xn부터 시작해가지고 x0까지 올 텐데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current estimate을 여기서는 이제 x hat i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x hat i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메저먼트 컨디션, AX는 Y도 만족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일단 라돈 트랜스폼을 거쳐가지고 사이노그램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사이노그램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저먼트 Y로 교체를 해줄 거예요. 근데 교체를 해줄 건데 어, 이거를 그냥 교체를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스몰 람다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스몰 람다 값이 여기서 1이라면은 그냥 이 y를 정말 통째로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람다 값이 뭐 0에서 1 사이 값이겠지만 어쨌든 1보다 작은 값이라면은 지금 갖고 있는 커런트 에스티메이트과 y 사이의 어떤 리니어한 뭔가 인터폴레이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람다를 정해놓고 그 이 두 개 사이를 이제 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라지 이게 람다인가요? 람다 같은데 이제 그 라지 람다로 표현된 게 람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쵸 우리가 아는 부분 그리고 i 마이너스 람다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되는 거라서 i 마이너스 람다 부분은 어차피 y에서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x에서 그대로 가져올 거고 람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과 커런트 에스티메이트 사이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를 또 한 뭐 1000번, 2000번 반복하다 보면은 아주 훌륭한 리컨스트럭션이 나온다. 이게 방법의 전부고요. 지금 XT 해시 뭐였죠? XT 해시 XTI 해시? 네. 이게 지금 이게 그 노이즈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스코어 펑션으로. 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중간에 한 스텝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 뭔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노이즈 에스티메이트 XI. 그거 갖고 있다는 거는 네. 그 우리가 뭔가 X 제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정확히 이 Y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Y라는 네. 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인투이티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복원하고자 하는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에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의 이제 프로젝션 뷰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게 이제 학습 과정인가요?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게 아니요. 학습 그러니까 과정이 아니라 컨디션으로 주어진 그 일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페인팅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왜 이미지에 빵꾸 뚫린 거 그게 Y예요. 네네네. 아, 네. 아는 부분은 그냥 냅두고 계속 그 없는 부분만 계속 생성을 하는데 네, 네, 맞습니다. 합친다는 거는 뭐랑 합치는 건가요? 생성된 거랑 원래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터폴레이션 한다고 표현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 이제 인페인팅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아니면 그림판 보여주지 않을까? 여기다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음, 약간 인페인팅에서 그 기분인 거는 계속 살리면서 안에 거만 계속 생성하는 까고 맞아요, 뚫린 맞아요. 부분만. 네, 맞아요. 네. 네, 그 정확히 썩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냥 썩는, 생성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 썩는다는 게, 이게 왜 그게 없을까요? 삽입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림 그리기가. 어, 아니면 그 옵션에 그 줌 옵션에 주석 네, 달기 있는데 그거 예, 그림판으로 하시죠. 여기, 여기다가 할게요.
이제 이만큼이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얘는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노이즈 xn으로부터 x0로 올 때 이제 그 얘도 어쨌든 노이즈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무언가가 채워져 있을 거잖아요. 지금 얘가 xi라고 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만큼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꽂아 넣는데 그 아니지.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제 이 부분도 뭔가 채워져 있는 게 있을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코어 펑션 업데이트로 인해 가지고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를 그대로 꽂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인페인팅에서는 그대로 꽂아 넣긴 하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꽂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을 이걸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은 그냥 뭐 1-람다 A 더하기 람다 B를 한다는 뜻이었어요. 아, 뭔가 부자연스러울까봐 뭐 이렇게 하나 보네. 그쵸. 그리고 실제로 람다를 1.0으로 두면은 저 CT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 중간에 막 그 누메리컬 프로블럼이 막 생기면서 터져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물음표 부분은 그냥 아, 아예 생성을 하고요. 네네. 그렇지. 이거는 그냥 계속 생성을 하고 그냥 스코어 펑션이 알아서 채워라 이런. 음,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런 방식이고요. 이제 그 방식을 여기서 고안했다고 하니까 이거를 또 아무래도 아이클리어 페이퍼다 보니까 티오레티컬하게 그 보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얘네가 그 갖고 온 것 같은데 이제 그 도대체 이거를 임포즈 하는 게 뭐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거냐라는 이제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여기서 그 보이는 띠어럼에서 해놨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뭐 어떤 걸 옵티마이즈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제 우리의 뭐 다음 에스티메이시 이제 Z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옵티마이즈 하는 대상이 Z예요. 근데 이제 이 Z가 두 가지에 대해서 뭔가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지는 건데 여기서 U라고 하는 게 어떤 메저먼트 컨스트레인트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 AU는 Y를 만족하는 메저먼트 컨스트레인트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에스티메이트, 이 X라는 에스티메이트이 있겠죠. 이제 거기서 너무 멀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메저먼트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1-람다와 람다로 웨이팅을 해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하면은 정확히 이런 이터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거를 논문에서 보이고 있어요. 증명은 그 굳이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갖고 왔고요. 아무튼 이런 뜻을 가지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다 라는 내용이 이 논문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두 이제 번째 항은 약간 아, 두 번째 항이 저 오른쪽에 저 리니어 이퀘이션? 저거의 솔루션이 돼야 된다. 그런 건가요? 네네 맞아요. 이게 여기서 첫 U라고 번째는, 써놓은 게 네. 그 네.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건 Y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such that AX는 Y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복잡하게 AU는 뭐 Y 해세 뭐 TI 이렇게 써놨냐면 네. 이게 어떤 이게 뭐 i번째 이터레이션이라고 치면은 얘가 i번째에 해당하는 노이즈 레벨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y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노이지한데 얘는 노이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개 사이에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슈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y에다가 이 x에 해당하는 노이즈를 그대로 똑같이 그 여기에 있는 스탠다드 모든, 디비에이션만큼 갖고 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u라고 써놓은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뭐 프라이어 로스 같은 느낌인가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이 D라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컨시더 하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x 해 ti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매저하는 애거든요. 근데 x 해 ti가 D가 네, D가 그러니까 다음 프리딕션인가요? 아니면 네 맞아요. D가 D가 다음 프리딕션이에요. 네네. XTI는 그 인풋이고 그쵸, 그쵸. D는 아웃풋.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되는데 또 메저먼트에서 또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항은 뭔가 그 아이덴티티 펑션이 되도록 하는 거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아이덴티티가 되도록 한다요. 그 XTI가 인풋이고 그 뉴럴넷에 Z가 아웃풋인 거 아닌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네. 여기서 이 알고리즘에서, 그러니까 이 아그민 펑션에서 뉴럴 네트워크는 없어요. 뉴럴 네트워크는 없고, 이제 이 네. 오른쪽 이 업데이트 수식이 어떻게 될 건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G는 그런 거예요. 제가 방금 이해한 거는 G가 그 네트워크의 다음 프리딕션이라고 이해를 했어서 가지고 아하, G가 뭐였죠? 네. 그게 C가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아니라, 네. 이거, 지금 오른쪽 그림에 이만큼을 그냥 박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네. 박스의 인풋이 이 X 해 TI가 되는 거고, 그 네. 박스의 아웃풋이 Z예요. 여기서 X 프라임이라고 돼 있는 거. 음, 음, 그래서 그 박스가 뭘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까지가 사실 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게 이거였고, 이게 CT랑 MRI에 대해서 잘 된다는 걸 보여가지고, 억셉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더 보여준 게, 메디컬 이미징 그 CT 쪽에서 또 그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메탈 아티팩트 리덕션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그 사람 몸을 찍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뭐 몸에 그러니까 뭐 덴탈 임플란트가 있거나 하여튼 몸에 이 뭐 철 성분이 박혀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을 때 걔를 찍으면은 거기서만 굉장히 그 값이 높게 나오는 그런 아티팩트가 생기는데 그게 사이노그램 단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지우고 싶어 하는 이 뭔가 이 트래젝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트래젝토리도 물론 마스크를 안다는 가정하에지만 어쨌든 그 트래젝토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우고 싶은 트래젝토리를 마스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지워진 부분을 인페인팅하는 방식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하면은 풀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것도 뭐 결과가 되게 좋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논문이 끝났습니다. 저거는 왜 하는 건가요? 철이 박혀있지 않을 때의 사진을 얻고 싶어서. 네네. 그러니까 이 철이 있으면은 그 철이 박혀 있는 게 보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철이 박혀 있는 거 주변으로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막 되게 미세하게 선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이게 다 아티팩트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주변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보통 이런 걸 합니다. 실제 그 질문이 하나 들어온 거 있네. 아,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X의 도이지를 Y에 입히는 과정.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Y 해 TI가 Y에서 노이즈를 입히는 친구.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인버스 프로블럼의 지금 디퓨전 모델이 해서 지금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이게 기존에 또 이런 프라이어를 활용한 DB 이미지 프라이어나 뭐 이런 연구들도 있었고 인버스 프로블럼을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뭐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들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이 좀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네. 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게 잘 되는 것 같나요? 좀 경험적으로나 아니면 뭐 테오리틱하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거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지금까지 이 뭔가 어떤 이게 결국엔 제너레티브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인버스 프로블럼을 푸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왜 굳이 디퓨전 모델이냐? 겐을 쓸 수도 있고 뭐 플로우를 쓸 수도 있고 하여튼 다른 것도 다 쓸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발전이 많이 된 게 겐이다 보니까 겐을 써보려는 어프로치들이 사실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늘 문제가 됐던 게, 이 제너레이터의 뭔가 레인지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 모드 콜랩스 때문인가요? 모드 콜랩스 때문이라기보다는요. 뭔가 이건 광연이도 익숙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C라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게 제너레이터를 통과해가지고, 얘가 생성할 수 있는 어떤 레인지 스페이스가, 어떤 매니폴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어, 이제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제너레이터가 어떤 레이턴트를 받아가지고 생성한 이러한 이미지가 어떤 A라는 오퍼레이터를 통과했을 때 이게 Y가 되도록 하는 무언가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게 뭐 C에 대해서 미니마이즈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세타에 대해서 미니마이즈를 하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이거의 레인지 스페이스에서 살짝만 벗어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제너레이터가 잘 못 만드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조금만 벗어나서라도 뭔가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늘 결과가 되게 불안정했고 그랬는데 디퓨전 모델이 일단 이게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이 레인지 스페이스가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아니라 겐에서는 이 레이턴트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뭔가 이게 한 번에 생성이 돼야 되는데 디퓨전 모델은 이 뭔가 이 메저먼트 컨스트레인트랑 이 생성하는 과정 사이의 이 밸런스를 뭐 예를 들어 2000번의 이터레이션 동안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되게 훨씬 더 스테이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인페인팅으로 치면 뭔가 그 컨디션은 다 그대로 남기고 뭐 구멍 뚫린 부분만 생성하고 이런 게 걔는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나요? 걔는 잘 네.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어, 겐으로 그 푸는 그룹이 그 알렉스 디마키스라는 그룹이 있는 그 사람의 그룹이 있는데 이제 그 뭔가 인페인팅을 할 때 이제 어떤 걸 뚫어놓고 이미지를 생성해라 하면서 이걸 제너레이터가 하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는 정말 완벽하게 그 바꾸지 않고 여기만 바꾸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바꾸고가 잘 안 되고 이게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게 돼버리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런 인페인팅 모델 중에 코어 모듈레이티비티인가? 그걸 돌려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그냥 컨디셔널 스타일겐 스타일겐에 뭐 그냥 이미지 컨디셔널 스타일겐 학습하는 건데 거기서 네, 어떻게 하냐면 구멍 뚫린 거 그대로 두고 생성을 한 다음에 저 네. 구멍 뚫린 부분 빼고 다 마스킹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여기 얹어버리는 거죠, 컨디션. 마지막에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컨디션이랑 같이 주면은 그런 바운더리 아티팩트 없이 잘 생성을 하더라고요. 음, 그냥 강제로 그냥 로스 펑션으로 안 바뀌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강제로 연산 자체를 뭔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럴 가능은 한 수도 것 있긴 같은데 하겠네요. 근데 뭔가 말씀하신 대로 라이클리우드 베이스드 모델이
그 모든 모드를 다 커버하니까 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그리고 뭔가 근데 그 디퓨전 모델이 잘 학습이 되나요? 한 몇만 장은 있어야 그래도 되지 않나요? 이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저는 하는 게 인버스 프로블럼 푸는 거밖에 없어서 평소에 그 CT로도 많이 학습을 해봤고 MRI 영상으로도 많이 학습을 해봤는데 CT 같은 경우에는 DB가 트레이닝 이미지가 뭐 한 3,000장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 3,000장만 가지고도 트레이닝이 꽤 잘 되는 편이에요. 디퓨전 모델이. 뭔가 데이터셋이 되게 얼라인이 잘 돼 있어서 싶기는 그럴 수도 하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내추럴 이미지처럼 뭔가 다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게 사람 이 몸통이 생긴 게 그놈이 그놈일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흑백이라서 아무래도 디멘셔널리티도 좀 더 낮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은 게, 이 걔는 데이터셋 바꾸면은 막 모델, 파라미터를 다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네, 학습 할 때까지. 네. 디퓨전 모델은 그냥 GitHub에서 다운받아서 데이터셋 바꿔서 돌려도 바로 맞아요, 바로 잘 맞아요. 되니까. 그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네. adversarial training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그런. 네. 진짜 걔는 진짜 학습다 보면은 이게 뭔가 내가 과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연금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순순적으로 학습이 된다는 거는 좀 신기한. 근데 이게 네. 매저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FID 같은 게 적용이 되는 도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네네. 그 매저를 FID로 안 하고 이거는 정확히 PSNR 또는 뭐 SSIM 그렇게 그 정확히 그라운드 트루스랑 매저를 해요. 그 디퓨전 모델 자체 성능을 평가할 때는. 음, 여기서는 관심사가 디퓨전 모델의 성능이 아니고요. 이 네.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리컨스트럭션을 잘 했느냐가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음, 음. 네네. 그래도 뭔가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거나 하진 않나요? 근데 네, 위에서 말한 걸 할 때? 그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어디 공개되어 있는 데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보통은 새로 음.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냥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군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 언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 아, 말씀하신 게 그건가요? 이거 할 때는 네네네네. 그냥 언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 트레이닝된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이런 중간에 그냥 그 이터레이션을 넣습니다. 중간중간. 음, 음. 컨디셔널하게는 왜 학습을 안 할까요? 그렇게도 아마 할 수 있을 건데 일단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CT든 MRI든 이제 여기서는 마치 포워드 모델이 이거 하나인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게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음, 사이노그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도를 이렇게 360도로 돌린 게 아니라 한 90도만 봤어요. 그러면 사이노그램이 이 90도만 있는 거가 되는 거라 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스파르스 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컨디션을 주고 학습을 했으면 뭐 그 리미티드 앵글 케이스에서는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 케이퍼빌리티 관점으로 봤을 때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음, 매트릭스 A가 자꾸 바뀐다고, 네, 맞아요. 그, A가 같은 메디컬 이미징 어, 도메인 내에서도 굉장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PSNR이다. PSNR, 뭔가, 제너레이티브 모델, 엑스타이어를 쓴다고, 뭔가 이미지 도메인에서는 PSNR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LPIPS 같은 게 낮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네네. 컨셉슈얼 메저? 이런 게 따로 있나 싶기도 하고. 그게 아마 그렇게 매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일 텐데요. 이 메디컬 이미징 도메인에서는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들한테 클린한 이미지를 그라운드 트루스한테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이미지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퍼셉추얼 디스턴스는 리뷰어들이 이제 그 관심도 안 주는 그래가지고 거의 아무도 안 써요. 그 신기하네요. PSNR만 펌핑하려면 그냥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냥 해버리는 게 뭔가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럴 것 그냥 슈퍼 같았는데 레졸루션 하는 것처럼. 네네. 그게 음. 메디컬 이미징에서 제너레티브 모델을 쓰는 게 오히려 PSNR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슈퍼바이즈 아,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약간 이 디퓨전 모델이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슈퍼바이즈드 음, 트레이닝을 한 것보다도 더 잘 나온다는 게. 재밌네요. 네. 음. 저는 옛날에 그 이미지 리스토레이션 이런 거를 좀 했었어가지고, 그럼 옛날에 많이 대충 백그라운드가 네, 비슷하시네요. 작년쯤에 막 네네. SR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네네. DAG 이런 거. 그래서 뭔가 쓰이는 생각 같은 건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거의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거랑 ILVR이랑 사실 다를 게 없는. 네. 네. 사실 그 디퓨전 모델 자체도 학습하는 로스가 저 리니어 인버스 프로블럼이잖아요. 학습하는 로스가. 결국에는 아, S의 디노이징으로 봤을 때요? 네네. 그렇죠, 저 그렇죠. 어떤 스칼라 곱하고 노이즈 더해서 저 그렇죠, A가 그렇죠. 이제 아이덴티티의 스케일링만 돼 있는. 그쵸, 그쵸. 네.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인버스 프로블럼 푸는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그걸 이용해서 다른 인버스 프로블럼 푸는 게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네. A를 아이덴티티로 주고 그 트레이닝을 해도 A가 아무거나 갖고 와도 다 된다, 이게. 네. 네. 그 여기서 쓰인 방법이 네. 그 결국에 그 ILVR이나 그때 S 제너 S 스코베 제너러티브 모델 through SD 거기에서 그냥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하는 거랑 같은 건데 좀 더 그냥 메디컬 쪽으로 포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됐잖아요. 된 거 맞아요, 맞아요. 같은데 그리고 형진님도 관련해서 MR 관련해서 논문 냈었는데 거기 있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나요? 방법론적으로? 아, 그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제 논문에서는 뭘 다르게 한 거냐면, 사실 그 양송이 이거 논문을 아카이브에 올렸길래 그 다음날에 저도 급하게 아카이브에 올린 기억이 있는데, 아, 그, 저는 스콥이 좀 달라요. 저는 좀 더 메디컬 이미징 쪽으로 그 포커싱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MRI 이미지가 컴플렉스 밸류드 이미지예요. 그 이제 네,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 이미지라 가지고 우리가 리컨하고자 하는 X가 이제 예를 들어 스코어 펑션이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 학습을 예를 들어 뭐 다이콤 이미지 뭐 한 10,000장 가지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MRI 리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리컨을 하려면은 X가 리얼 밸류드 이미지여야만 가능해요. 컴플렉스 밸류드 이미지를 리컨하라고 시키면은 잘 못하겠죠. 아무래도 애초에 임플리멘테이션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왜냐하면 컴플렉스 데이터는 뭐 다뤄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채널로 그러니까 리얼 채널과 이미지너리 채널을 쌓아가지고 이 투 채널을 복원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자체는 원 채널만 복원하게 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 복원을 못 하는데 제가 제 논문에서 보인 거는 이제 그 원 채널로 학습된 스코어 펑션을 갖고 와서 이제 이게 그 알고리즘인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떤 그 리얼 채널과 이미지너리 채널을 두 개를 패럴렐하게 스코어 펑션에 넣고서 걔를 이제 각각 x 뭐 n부터 x 0까지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 리얼 채널과 이미지너리 채널 사이에 크로스톡을 어떤 메저먼트 컨디션으로 줄 거예요. 여기서 말한 아이고 여기서 말한 이 y에 대한 메저먼트 컨디션을
그 중간중간에 리얼과 이미지너리 사이에 그 합에 대한 뭔가 컨디션으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도 이제 뭔가 그 리얼 밸류드 이미지로 트레이닝 된 모델을 갖고 와도 이게 컴플렉스 밸류 이미지까지 복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뭔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이제 엄밀히 말하면 MRI는 싱글 채널이 아니라 그 멀티플 코일로 얻어지는 이미지가 되게 그 여러 개가 얻어지는 모다리티인데 그거까지 어떻게 익스텐드를 하냐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였던 거라서 좀 스코업이 달라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럼 양송은 저게 컴플렉스 뭐 이미지라는 걸 고려를 안 한 건가요? 그쵸? 그게 사실 아이클리어에 냈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굳이 거기 그렇게까지 프랙티컬한 거는 관심이 없을 테니까 스코업을 잘 음,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근데 아까 컨디셔널 샘플링 얘기 나와서 말인데 여기서 그 SD 논문에 나온 가이던스 이런 게 들어갔었나요? 들어갔었냐고요? 네, 로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뭐 하는 그런 거? 아, 그런 건 따로 안 들어갔죠. 그거는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같은 저자니까 그렇게 해서 썼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렇게 음, 하면은 좀, 그, 식 포뮬레이션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뭔가 문제가 중간중간에 생겨가지고, 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설명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음, 다르게 설명을 한 걸 거예요. 아마 거기서의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에 대응되는 게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제 그게 왜, 이게 그거였잖아요. 그 뭔가, Y분은 X,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였던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이 리니어 인버스 프로블럼에선 어썸션이 뭐냐면은 이제 이제 뭔가 어떤 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냥 결국에 저 이 텀을 구해보면은 그냥 그 음, 노말 그냥 리니어하게 ax 빼기 y 나누기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러네요. 학습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건 그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쓸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러면은 이 메저먼트가 y가 xt로부터는 아, 어떻게 올 거냐 하면은 그럼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XT로부터. 네네. 그러네요. 네네. 이게 음, 문제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머리를 어, 늘 싸맸었는데 이거 체인 룰로 못 푸나요? XT 기분 X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도 할 수 있을 어, 건데 그렇게 네. 해가지고 그 뭔가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알고리즘이 살짝 바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 잘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음,